안녕하세요. 주말에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주도입니다. 여러분, 2025년이 벌써 저물어 갑니다.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2025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이 끝나다니 믿기지가 않아요. 어김없이 올해도 2025년 독서 연말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2025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탑 5를 꼽아보려고 하는데요. 올해 읽은 책을 다 말해보려고도 했지만 솔직히 읽은 책이 모두 다 재밌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. 저는 신뢰성이 있는 북튜버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 5권만 꼽아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올해 읽은 책 권수를 살펴보니까 총 44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. 이 중에서 5권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먼저 2025년에 읽은 책 5위는 황석영 작가님의 철도원 3대입니다. 제목은 철도원 3대인데 4대에 걸친 인물들의 이야기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. 200만부터 시작해서 200만의 아들 이일철과 이희철, 또 이일철의 아들 이지산, 그리고 이지산의 아들 이진호까지 이들 모두 다 노동자들입니다. 현재 시점에서는 이진호가 회사의 부당 해고에 대항하여 고공농성을 하고 있고요.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이 교차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에서 노동자들의 위치, 또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. 일단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야기가 그냥 재밌습니다. 황석영 작가님은 타고난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.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특징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고 또 개성이 있어서 한번 읽기 시작하면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읽게 되는 책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노동자, 노동운동, 사회주의, 공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좁고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. 이 책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제에 대항하고 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념, 사상 다 필요 없이 사람답게 살아가자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. 2025년에 읽은 책 4위는 미야베 미유키 작가님의 모방범입니다. 이 책은 총 3권으로 되어 있고요. 각 책의 두께가 조금 두껍습니다. 하지만 이 두꺼운 책을 정말 단숨에 읽었습니다. 그만큼 흡입력과 스릴이 있고 몰입감이 장난이 아닙니다. 이 책의 시작은 한 여성의 이 손목이 한 공원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면서 시작합니다. 벌써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여성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범인이 생각보다는 빨리 나오는데 이 범인이 아주 악질입니다. 이런 사람이 곁에 있을까봐 정말 두려울 만큼 똑똑하면서 그 똑똑함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. 나르시시즘이 있으면서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범인인데 그런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? 그 결말은 책에서 확인하시죠. 2025년에 읽은 책 3위는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입니다. 자랑스러운 한국의 노벨 문학상 작가인 한강 작가님의 이 책을 올해서야 읽어보았습니다. 이 책은 계속 충격을 받으면서 읽었어요.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 책이 주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메시지도 가볍지 않고 아주 묵직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공통적인 단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이 책을 읽고도 마찬가지인데요. 어떤 상처, 폭력, 인간의 연약함, 또 저항 이런 단어들이에요.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떠오르는 감상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사회의 폭력과 개인의 상처 속에서 이에 대항하는 인간의 연약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2025년에 읽은 책 2위는 한 권이 아닙니다. 무려 10권인데요. 그 책은 바로 김동식 소설집 1권부터 10권까지입니다. 책 제목을 나열해 보면 회색 인간,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, 13일의 김나무, 양심 고백,
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. 하나의 인간, 인류의 하나. 살인자의 정석.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. 문어, 밸런스 게임. 이렇게 10권입니다. 작년 12월에 회색인간을 처음 읽고 정말 재밌고 정말 제 스타일의 책이어서 올해 10권까지 다 읽어버렸습니다. 이 10권의 책 안에는 무수히 많은 초단편 소설들이 들어있어요. 하나하나 이야기가 정말 짧아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부담없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. 정말 어떻게 김동식 작가님은 이런 기발한 상상을 할까?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?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아직 김동식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길 추천합니다. 2025년에 읽은 책 대망의 1위도 책 한 권이 아니에요. 무려 20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. 어떤 책인지 감이 오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입니다. 제가 올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지를 완독한 일인 것 같아요. 작년 12월에 토지 1권을 읽었는데 제가 올 1년 안에 나머지 다를 읽을 줄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올해 20권을 다 읽어버렸습니다. 토지를 간략히 소개하면 대략 1890년대부터 1945년까지 우리 땅에서 살아간 우리 민족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. 토지에는 정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. 처음에는 서희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아니었습니다.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주인공이었어요. 서희, 길상이, 봉순이, 홍이, 용이, 월선이, 이민혜, 환국이, 용국이, 오가타지로, 유인실, 조찬아 등등 이름들을 떠올려보면 지금도 그 인물들의 사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그 이야기들을, 그 사연들을 읽다 보니 어느새 책이 끝나버렸어요. 그 사연들의 결말이 맺어지지 않은 채로 말이죠. 열린 결말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이야기가 뚝 끊어지듯이 끝났는데 그렇다고 그러기에 좀 아쉽지는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 이 인물들이 어떻게 됐을까, 어떻게 또 살아갔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돼서 더 좋았습니다. 우리 땅을 살아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, 이 토지, 권수는 많지만 정말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.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년 2026년에 한번 도전해보세요. 오늘은 이렇게 2025년에 읽은 책 탑 5를 말해보았습니다. 탑 5인데 책 권수는 5권이 아니네요. 여러분도 2025년에 많은 독서를 하셨나요? 그 중에 재밌게 읽으신 책이 있다면 저한테도 추천을 해주세요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2025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남은 2025년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는 내년에 또 봐요. 안녕!